대부분 퇴임을 앞둔 분들에게는 책을 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다 써놔라라고 그래요. 내가 직장 다닐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닐 때 AI를 잘했어요. AI에 대한 책을 쓰고 영업을 잘했어요. 영업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강연도 요청이 오고 기회들이 쭉쭉쭉 생겨요. 멘토링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죠. 작가님이 네. 도서 속에 보니까 네. 이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득 이 작가님은 재테크를 언제 시작하셨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재테크 관심이 없었어요. 오. 왜 관심이 없었냐면은 우리 전통 부모님들은 재테크의 개념이 별로 없었고 지금이야 지금 유튜브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교사이신데 저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너는 돈을 중요시 여기면 안 된다.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위험한 거다. 절대 하지 마라. 대출을 받지 마라. 뭐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우리 시대의 예전 부모님의 그런 생각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40대 한 중후반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네. 그렇게 사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와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40대 후반쯤에 조금 제가 이렇게 책도 읽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이렇게 자유였거든요. 근데 돈이라는 게 내 자유라는 건 선택하는 힘인데 그 선택하는 힘에 있어서 굉장히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건 하우젤의 돈의 심리학 책을 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자유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돈이 좋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기 안 만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려면은 내가 경제적 기반이 단단히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에 임원으로서 20년간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은요 다른 재테크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보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정도를 그때서부터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뒤늦게 하게 되셨다고. 네. 근데 진짜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뒤늦게 하게 그렇죠. 되셨는데 우리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 제 아들만 해도 벌써 20대 초반서부터 깨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때는 대부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주식을 거래하려면 이제 PC로 HTS로 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직장에서 애초에 락을 걸어서 들어갈 수도 없게 돼 있었고. 맞아요. 회사 출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저는 40 넘어서는 모바일이 이제 들어왔고, 그리고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구님의 유튜브도 보고, 저는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 갖고, 맨 처음에 이제 나도 좀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 투자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튜버가 이렇게 지금부터 파퓰러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책을 주로 많이 봤죠. 그리고 대가들의 책도 엄청나게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많이 읽고 그랬는데 읽을수록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파가 두 파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치 투자의 파가 있고요. 하나는 또 모멘텀 투자의 파가 있어가지고 어느 장단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나는 단기 투자에는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성격이 급하고 이게 감으로다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건 그냥 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저는 어떤 거를 느꼈냐면 나는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가들을 잘 보니까는 결국에서는 뭐냐면은 가치 투자를 하든 모멘텀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자신만의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은 제 마음대로 막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 이후로다가는
룰을 갖고서 뭔가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단기 투자는 잘 못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단기 투자는 그냥 재미 정도로다가 해요. 아. 내 포트폴리오에 뭐 10% 정도는 그냥 재미로다가 네. 하고 네. 나머지는 그냥 길게 두는 거나 아니면 펀드 매니저에다 맡기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들으면서 공감됐던 부분이 이 투자라는 것도 막연하게 어렵다, 무섭다 생각하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이라도 한번 그렇죠. 시작을 해봐야 맞아요. 내가 뭐 단기 투자가 안 맞는지 오히려 해보니까 난 도파민이 너무 잘 맞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축적과 발산이네.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주식 좀 무서워, 나 네. 잘 몰라.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돈에 대한 그 마인드. 그러니까는 제 주위에는 아직도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제 주위에는 뭐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에서 즐거움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돈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이룰 수 있는 나의 자유, 여기에 초점을 잡아야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돈에 관심이 있어야지 돈이 벌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까 운도 시도를 해야지 오는 것처럼 내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것이 반드시 꼭 지금 뭐 젊은 친구들이 하듯이 뭐 완전히 민감하게 봐서 매일같이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면서도 일도 잘하면서도 충분히 나의 재테크로서 어느 정도의 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물론 내가 전업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모르겠지만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직장이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오는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승진을 하고 일을 잘할수록 더 많은 보너스도 나오고 인풋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데가 직장인데 이 직장 생활을 기본적으로 소홀히 하는 거는 재테크 측면에서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플로우를 계속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만 잘하는 사람은 인풋 플로우를 굴리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근데 인풋이 꾸준하게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적절하게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잘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은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이 뭐 자기 시간의 5% 정도만 투자를 해서도 충분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정말로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되게 투자 고수야. 뭐 이런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케이스를 제외한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은 제가 봐서는 회사 내에서 캐시플로우를 늘리는 거를 첫 번째로 삼고 두 번째는 그 캐시플로우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재산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듣기로 링크드인이랑 페이스북 팔로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특징들이 있어요. 뭐 보통 뭐 사업으로 성공하더라 아니면 어떤 무형의 뭐가 있더라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소위 이제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뭐 성공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뭐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면은 압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벌려면은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그게 내 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직장 생활은 실패할 확률이 사업보다 훨씬 낮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면 사업을 하는 게 제일 부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이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 내가 일을 잘해서 경영자가 되면은 사업하는 만큼 인풋이 들어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인풋이 들어오고 여기에
내가 적절한 투자까지 합쳐 나간다면은 이것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경영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한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분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들이 자기의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 역량, 나의 역량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뭐 자기소개서에도 내 장점과 단점을 써라.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난 나를 모를까? 난 도대체 뭘 잘하는 걸까? 그래서 그 잘하는 게 뭔지 알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경험을 여러 해봐야 되는데 그게 또 다 돈이란 말이죠. 근데 최대한도로 저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 30대와 40대 이상 좀 달라요. 20, 30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속도인데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에 대한 시도. 40대 이후에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최대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역량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내가 투자를 안 해보면 투자에 내가 재능이 있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를, 단기 투자를 해보니까 내가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그걸로다가 내가 승부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사업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많이 해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재능이 없어도 악착같이 하면은 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재능을 가지면은 좀 더 낫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20, 30대는 다양하게 해봐야 된다고 봐요. 최대한도로 많은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은 추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30대까지가 내가 잘하는 것, 재능을 찾는 시기다. 그리고 40대 때는 그거를 찾아서 그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20, 30대를 많이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를 해봐야지 내가 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건 또 있어요. 내가 시도를 해보는 것 플러스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대호 선수가 어떻게 야구를 하게 됐냐면은 같은 반에 추신수 선수가 이대호 선수한테 너 야구 잘할 것 같으니까 야구해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쩌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를 또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도해보고 주위에 물어보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창업가를 할 거냐 직장인을 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창업가를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창업가는 뭐냐면은 사업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떠올려요. 맞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한테 아이템만 주면 잘할 텐데 아이템이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시도를 여러 개 해보는 그 과정에서도 축적의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겠다.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그렇죠. 축적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또 너무 이게 축적이 없이 하기만 하면은요 어느 사회에 고갈이 돼버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잖아요. 네. 뭐 위험해져요. 네. 뭐냐면은 내가 이게 맨 처음에는 거꾸로 쌓은 게 많은데 발산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바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발산을 막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빵꾸가 빵 떨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유명인들 이슈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막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역에 막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가 나중에 그것이 이슈가 돼서 몇몇 분들은 지금 다시 복귀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축적과 발산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초기에 많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축적에 비해서 발산이 적어요. 그리고 유명해질수록 축적에 비해서 발산이 많아.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머릿속으로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 되겠다. 맞아요. 결국은 뭔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 사람을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요. 정말. 축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 만나면 하루에 한 3-4시간 만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줄여서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준비하면 맞아요. 퀄이 유지가 되니까. 맞아요. 저는 실제로 그 작가님께서 근데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네. 보컬 학원에 네.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배움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은 배우는 것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피아노를 몇 살까지 그냥 했다가 어머님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피아노를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시간 많으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게 저보다 먼저 이렇게 퇴임한 선배님이 있어요. 그분은 훨씬 좀 나이가 드셨는데 65세신데 그분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손이 굳었다고 못 배운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배움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마냥 미뤄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은퇴하면 그때 가서 많은 걸 해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나이 들어갖고 지금 번지 점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도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몇 살.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경험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일단 시도를 하는 게 필요하구나. 해서 그냥 제가 노래도 가무를 좋아해서 그거 한번 좀 배워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크로카도 배운 게 내가 이렇게 인스타를 보니까 이렇게 챌린지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챌린지를 학원에 갖고 가서 이렇게 추려면은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네. 기본기 10주를 배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주를 배우고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뒤뚱거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 사실 봤어요. 잘하시던데요. 춤. 그리고 이제 노래도 그냥 한번 재밌으니까 그냥 근데 보통 혼자서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컬 저기를 하자. 그러고서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 가르치는 코치님이 인스타를 해요. 인스타에 지금 20만인가 30만인가 그래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예요. 그분이 이렇게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그 코치님한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별로 그렇잖아요. 아저씨랑 지금 20대인데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잖아요. 근데 이제 좀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전혀 모르다가 뭐 이 사람도 뭔가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갖고 한번 같이 해보자고 해서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영상은 80만 그래서 광고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하나 정도씩 올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코치한테. 지금 수강생 중에 같이 이렇게 보컬 영상 올리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보다 못 부릅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나보다 잘한대요. 다 나보다 젊고. 네.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 아직 부족해서. 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닌데 프로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영상에 내가 올라. 네. 그러니까 다 완벽주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거거든요. 재미 삼아서. 네. 그래서 저는 발산의 첫 단계는 그냥 재미 삼아서 해보는 잘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하는 거야. 맞아요. 잘 하려고 아니라 그냥 하게 되면은 내가 첫 번째 발산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요. 잘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 해요. 내가 배우는데 노래도 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힘이 들어가니까 오래 하기가 어렵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럼요. 이걸로 내가 뭐 프로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프로로 먹고 사는 영역은 잘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그냥 가볍게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요새는 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요. 독자들이나 또 시청자들도 너무 잘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조금 실수도 하고 그래야 좋아하잖아요. 대표님도 맨날 예를 들면은 좋은 모습만 보이고 맨날 완벽한 모습만 보여봐요. 별로 안 좋아해요. 기계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지. 이 완벽주의가 진짜 몹쓸 것이네요. 아주. 예. 이걸 버려야 되겠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벽주의라는 것이 꼭 나쁘고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벽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식품 회사를 다녀요. 근데 위생을 완벽하게 안 해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그것도 내 도메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완벽하게 안전하는 건설업체에서 우리 그냥
우리는 대충 한번 해보자.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또 해보자. 네. 이렇게 하면은 망가지는 안 거죠. 되죠. 그래서 완벽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해야 될 때는 완벽한데 한 90%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힘을 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 완벽해요. 다 완벽해요. 뭐예요? 아까 10%만 완벽하면 되는데 나머지까지 다 완벽하려고 해서 힘든 거예요. 그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대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맞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아니 안 돼. 부족해. 그러니까 아직. 저도 보면은 제가 되게 중요한 거는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처럼 이건 실수가 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상황들은 네. 그냥 웬만하면 대충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커버거 그 같은 사람도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OT를 똑같은 거를 쫙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대충 입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에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뭔가 신경을 쓰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몰두할 것만 몰두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리에 불과 한 3시간 전에 수조원의 자산가가 안 했어요. 외국에서 오신 검은색 티 입었었어요. 반팔티 하나.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거 한 5,000원 좀 될 것 같은데. 대표님 이제 검은색 옷만 어떻게? 저 원래 제가 혼자 찍을 때 그랬었습니다. 단벌로. 그 검은색 니트 티가 여러 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잘 하는 사람들의 네. 특징은 뭐냐면은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할 건 정말 대충 하고 정말 자기가 포커싱 할 거 거기에는 에너지를 확 쓰고 그거는 가능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하지 은퇴하고 네. 나서 뭔가 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나 이걸 살려서 해야 되나 고민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퇴하기 전에 어떤 거를 좀 해두면 좋을까요? 이건 뭐 기업과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최소한의 경영학이라는 책도 썼는데 모든 기업은 이렇게 사업은 S자 곡선을 걷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를 지나서 성장 확 하다가 어느 상황 되면 저하 상태가 되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래서 기업들이 영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요 끝에 가기 전부터 다시 또 S를 또 하나 새로 만나요. M&A 그러니까 M&A 신사업 또 신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도 은퇴가 여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요쯤 가기 전에 또 다른 S를 만들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또 다른 S들은 몇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형태는 본업과 완전히 다른 내가 좀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아는 임원은 뭐냐면은 임원은 매년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안 돼서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공을 3년 동안 매 주말마다 가서 배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딱 은퇴하자마자 목공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주에다가 목공 연구소를 만들고 거기에 작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만든 거 가지고 인터넷에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와가지고서 일일 체험 만들고 그게 숙박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쌓은 역량들을 확대하는 부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부분 퇴임을 앞둔 분들에게는 책을 쓸 준비를 해라.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다 써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써놓고서 저기 하면은 책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2의 명함은 회사의 명함이 아니라 책이 명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잘 하신 분들은 내가 직장 다닐 때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닐 때 AI를 잘했어요. AI에 대한 책을 쓰고 거기에 신사업을 했어요. 신사업에 대한 책을 쓰고 영업을 잘했어요. 영업에 대한 책을 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강연도 요청이 오고 기회들이 쭉쭉쭉 생겨요. 멘토링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요즘 같은 시대는
자기 자신의 브랜드가 좀 있어줘야 돼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분들도 나와서 그 회사에서는 잘 나갔지만 대중들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콘텐츠가 있으면 뭐 아니야, 고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거는 고객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잠재적인 고객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내가 본격적으로 아까 앞에 두 가지가 아니라 세 번째 뭔가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은 잠재적인 고객을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오늘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이 축적과 발산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뭐 축적과 발산이 다양한 연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들은 예전에 일회격을 썼을 때도 거의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직장인들이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회사 동안에 자기 자신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산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불안한 미래를 좀 제대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좋지만 특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전 연령층이 누가 읽어도 딱 그 본인의 관점에서 또 맞아요. 깨닫는 예, 것들이 다 예, 다르게 맞아요. 들어오기 때문에 책을 사놓고 맞아요. 5년 뒤에 한 번씩 다시 읽어봐도 네, 괜찮아요. 다르게 와닿잖아요. 이렇게. 네, 그때면 또 다르게 들어올 거라서 맞아요. 소장하는 책으로 저는 꼭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